저는 연중에 가장 슬프고 슬럼프 및 엄청난 자아성찰, 미우침, 후회, 아쉬움 이런 것들이 결집된 이 현타가 세게 오는데 크리스마스 직후에서 새해 1월 1일 전까지 그 며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게 지난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닌가. 새해 하면 이제 신년 계획이라는 게 있죠. 새해는 달라진 나를 꿈꾸고 이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꿈, 비전, 목표, 그리고 계획, 이런 단어들이 좀 혼동되게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전혀 다른 개념들인데. 먼저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꿈이라는 거는 이상을 말하죠. 내가 실현시키고 싶은 이상, 아이디어. 그렇기 때문에 내 꿈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완전한 이 상태. 비전이라고 하면 방향성을 말하는 거죠. 이 회사는 비전이 없다. 네 인생에 비전이 없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비전이라는 단어가 갖는 뉘앙스가 뭔가 무게감 있고 미래지향적이고 웅장함을 줘서 그런지 기업들이 되게 많이 쓰고, 특히 컨설턴트들이 좋아하는 목표라고 하면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내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마지막 상태를 말하는 거고, 계획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 명확한 태스크 그리고 데드라인이 있는 거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의외로 보면 나는 계획을 세웠는데? 라고 하는데 사실 정작 계획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계획인 거랑 계획이 아닌 거를 구분 좀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 내일 운동해야지, 이런 건 계획이 아니죠. 나는 내일 오전 8시에 일어나서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러닝머신 30분 동안 시속 10mph 로 뛰어야지, 이런 게 계획이죠. 흔히들 그러잖아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라. 근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목표를 세울 때 이 현실적인이라는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둬놓는 이 느낌이 싫어요. 뭐 그렇다고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냐면 그건 또 아니지만, 나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건데 너무 현실적인 목표라는 건 딱 오늘의 나, 지금의 내 수준에서밖에 생각할 수 있는 것들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뭔가 애초에 달성 가능한 목표들만 세우다 보면은 그 목표를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서 달성을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유의미한 진보는 이룰 수 없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요. 이 점진적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가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지금 벌써 만 나이로 34, 33까지는 뭔가 박박 우겨서 30대 초반이라고 억지라도 부를 수 있는데, 내년에는 심지어 한국 나이로 35이야. 한국 나이 이런 거 좀 폐지 안 하나? 아니 왜 새해가 되면은 전 국민이 동시에 한 살을 먹는 건데, 개인마다 자기 생일을 따라가야지. 아무튼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퇴보를 하고요. 조금씩 나가면 겨우 평균 정도 따라가는. 게다가 이제 또 나이까지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찔끔찔끔 가면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장이 하고 싶다? 그러면 한순간에 이렇게 뛰어 올라야 되거든요. 퀀텀 메카닉스 있잖아요.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잠깐 스치듯 안녕 배웠던 그 양자역학. 에너지는 연속 구간이 아닌 불연속적으로 디스컨티뉴스하게 궤도를 점프한다고 해서 퀀텀 점프라고 하고, 이 일렉트론이 한 에너지 레벨에서 그 다음 에너지 레벨까지 가는데 이게 일렉트론이 점핑을 해요. 점핑. 그래서 이걸 퀀텀 리프라고 하고, 이게 기업이든 사람이든 뭐든 이게 성장을 함에 있어서 크게 한 단계 도약을 할 때 우리는 퀀텀 리프라고 합니다. 주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페이스로 천천히 가는 것 같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대형 슈퍼스타 헤지펀드 매니저가 되었다던가, 아니면은 셰프 친구도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뉴욕에서 엄청 유명한, 돈 있어도 예약하기도 힘든 그런 레스토랑 차리고 자기 이름 걸고 셰프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한 단계씩 차영차 끌어올렸던 게 아니라 정말 어느 순간에 한 번에 딱 폭풍 성장을 하고 신세계 입성. 이건 업계 분야를 막론하고 다 똑같아. 회사원으로서의 일, 사업,
그리고 뭐 연예인들 성공하는 것만 봐도 그렇고 심지어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잘 아시잖아요. 이게 뭐월 1,000만 원 매출 올리다가 그다음에 1,500, 뭐 2,000 뭐 이렇게 찔끔찔끔 오르는 게 아니라 월 1,000, 월 500, 1,200 뭐 이렇게 뭔가 제자리 걸음 하듯이 맴도는 듯 하다가 한 방에 기회가 왔을 때 갑자기 성장해서 막 월 1억, 월 10억 이렇게 찍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성장이라는 게 절대 linear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뇌는 리니어하게 생각하도록 이 사고 회로가 와이어된 것 같은데 사실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그렇게 리니어한 게 거의 없죠. 사실 웬만한 자연 현상들은 다 exponential 하던가 뭐 불연속 discontinuous 하던가 랜덤 워크이던가 뭐 그렇죠. 투자도 보면은 이 한 번의 홈런으로 나머지 포트폴리오 내 다른 수많은 이 변동성 많은 뭐 마이너스 투자도 있고 뭐 그럭저럭 평균 수익률도 있고 그 홈런급 투자 하나로 펀드가 확 크고 스타 펀드 매니저가 탄생하고 투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딜이 나오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한번 폭풍 성장을 하고 이게 끝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 궤도 이탈을 해서 한 단계 퀀텀 리프를 하면 또 거기에서 안주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미친 듯이 이게 열심히 돌아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니까. 퀀텀 리프를 해서 새로운 궤도에 또 올라타면은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세계라서 이제 걷기만 해도 뒤처지고 열심히 뛰어도 뭐 잘하면 현상 유지 정도. 동기들은 항상 나보다 더 잘하고 밑에서 새로운 신입들이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이 승진시켜줬는데 왜 이거밖에 못해? 그래서 우린 항상 끊임없이 출구 전략을 찾으면서 그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안정적, risk-free, stable 뭐 이런 건데 안정적이라는 거는 나는 아무런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러면은 성장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안정하고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mutually exclusive 한 거야.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 정말 뒤돌아보면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안정적인 선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할 때마다 특히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할 때마다 듣는 소리가 미쳤어? 왜 그러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 때 2년 반 만에 졸업하겠다. 취업할 거다. 왜 조기졸업 왜 해? 취업 뭐 안 될 수도 있잖아. 컨설팅 회사 들어가서도 맥킨지 겨우 1년 남짓 하고 나 이제 퇴사할 거야. 왜 퇴사해? 투자은행으로 이직을 해서 IB 겨우 들어가 놓고서도 배울 거 다 배운 것 같아. 그때 당시에 사실 뭐 억 단위 스톡 옵션도 있었는데 그거 아직 베스팅 하나도 못 했는데 아니 베스팅 조금 거의 못 했는데 그거 다 버리고 바로 이직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구나. 빨리 하루라도 빨리 헤지펀드로 넘어갈 거야. 왜 그러는 건데? 왜 더 리스키한 대로 이직을 하고 그 많은 스톡 옵션 다 버리고 그리고 가장 압권이었던 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도 왜 그런 거 하는 거야? 네가 뭐가 아쉬워서?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인생의 모든 주요 선택이 있어서 쟤 왜 저래? 라는 소리를 들어왔는데 저는 그래도 이런 선택들이 제 커리어에 있어서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퀀텀 리프였다고 보거든요. 아니 환경을 바꾸고 또 새로운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지 나도 바뀌고 성장을 하지. 그런 식의 퀀텀 점핑이 없었다면은 오늘날에 나도 없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거는 불확실성, uncertainty. 주식시장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거는 그 실패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안전하게 묻어가려고 하지. 뭔가 다른 99%랑 같이 가면은 그나마 괜찮다는 확실하다는 이 자기 환영, 자기 암시 속에서 안정적이면은 성공을 할 수가 없죠. 1등도 안정적이지 않아, 안전하지 않아. 언제 내 1등 자리를 뺏길지 모를 텐데.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 혹은 뭐 내년에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도 잘 가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모두한테 해당되는 말은 절대 아니고 나는 그냥 안정적이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워라밸 이런 거 챙기면서 살고 싶다. 그러면 사실 뭐 딱히 뭐 계획 이런 거 필요 없죠. 목표도 필요 없고. 하지만 나는 성공이라는 걸 하고 싶다. 나는 성장하고 싶다. 뭐 저를 예로 들어보자면 제 꿈은요. 저도 행복하고 내 주변 사람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이상. 뭐 거꾸로 말하면 지금 행복하지 않는 세상을 바꾸는 거.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상은 점점 유형적인 것들보다는 무형 자산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 임팩트가 더 크기도 하고
그리고 제 비전, 제 꿈을 향한 이 구체적인 방향성은 금융지식의 보편화. 제 목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소비하는 생산자가 되는 것. 사람들이 내가 창작한 것 그 이상의 무형자산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생산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제 계획은 그동안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경험, 지식, 테크니컬한 스킬들을 전수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제 시간과 리소스의 한 50% 이상을 기관이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거고요. 한 내년 이맘때까지 제가 소통하는 대상의 폭을 훨씬 더 넓혀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하는 8살짜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뉴욕 금융권 현직자들까지 이제 아우를 수 있는, 저도 지금이 약간 그 퀀텀 리프가 필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이 퀀텀 리프라는 걸 하려면 이 궤도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열심히 해야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들 그러겠지만 이 현 상태에서 지체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진이 빠지죠. 아무리 가도 이 퀀텀 점프라는 걸 할 수 있는 이 점핑대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나. 그럼 불안해지죠. 우린 사람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어떻게 해.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하는 거지. 하던 대로 계속 이렇게 돌면서 열심히 내공을 키우면 됩니다. 아니 점프대가 빨리 안 보인다고 포기할 거야, 하던 거를? 갑자기 욜로족이 되고 워라밸 챙기고 이럴 건가요? 굳이 그렇게 하겠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뭔가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것 같고, 퀀텀 리프를 향한 이 점프대라는 걸 볼 수나 있는 건가? 구경이나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줄어든 건 아닌데 뭔가 그냥 허무하고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내가 벽에 부딪혔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또 주변에서 나랑 비슷하게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막 대박 났다는 소식 들려오면은 더 자괴감 들고 엄청 초조해지죠. 그런 거는 극복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런 순간이 오면은 그런 불안함과 이 초조함을 느끼는 그 시간조차도 사치라고 생각하고 더 이렇게 휘몰아쳤던 것 같아요, 내 자신을. 그리고 사실 그렇게 이 시간과 고민과 인내의 방 속에 나를 가둬놓으면은 시간이 또 굉장히 금방 가고 또 재밌어요. 이거 일 자체에 몰두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딱히 성공을 못해도, 내가 퀀텀 리프를 못해서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괜찮아. 왜냐면 어차피 그 시점이 되면은 내가 그동안 축적해온 이 아웃풋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나는 어제보다 더 성장한 오늘의 내가 되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는 동안만큼은 나는 즐거웠으니까. 사람 일이 다 그렇지만 이게 참 웃긴 게, 내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에 옮기고 그리고 아둥바둥하게 열심히 살아도 정작 이 퀀텀 리프를 하는 순간은 정말 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갑자기 점프대가 내 눈앞에 확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랬거든요. 저만 해도. 당연히 내가 세웠던 그 계획들이랑 무관하게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기회, 한 방이 가끔씩, 아주 가끔씩 나타났던 것 같아요. 정말 우연한 기회, 운명처럼. 우리는 이런 거를 이제 기회라고도 표현을 하고 운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그 퀀텀 점프대죠, 점프대. 아니 뭐야, 그러면 갑자기 우연처럼 한 방에 딱 나타난다면 여지까지 했던 계획이고 목표고 이게 뭔 소용이야 라고 할 텐데, 아니죠. 매우 쓸모가 있어요. 퀀텀 리프를 향한 이 점프대라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세웠던 이 큰 그림의 일부였다는 건데, 이게 설명하기가 참, 애초에 내가 그런 꿈과 비전과 목표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실천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런 기회나 운이 찾아오지도 않는 거죠. 심지어 찾아오더라도 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 급이 안 되니까 활용도 못하고 그냥 나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본 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성공 사례들을 봐도 정말 내 자신을 전부 갈아 넣을 정도로 열심히 하면, 나의 실력을 키우고 있으면은 진짜 웬만해서는 그게 와요. 그 점프대가 내 눈앞에 나타납니다. 아니 심지어 나무도 그렇게 해요. 나무. 여러분 대나무 어떻게 크는 줄 아시죠? 대나무는 첫 2년 동안 싹도 안 튼대요. 싹도 안 트고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는데, 심지어 내가 대나무를 심었다는 걸 까먹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아무 변화가 없다가 한 3년 차가 되면은 한 30cm 정도 이렇게 죽순이 올라오는데, 딱 거기까지 3년이 지나고 4년 차가 지나도 그냥 그대로고, 그런데 이게 5년 차가 되면은 그때 갑자기 이 대나무 마디에 있던 그 성장점 같은 게 터지면서 하루에 1m씩 큰다고 해요. 정말 이 시기는 1시간 동안 자라는 이 대나무의 길이가 나중에 이 대나무가 한 30년 걸려서 자라나는 이 길이만큼 더 뻗어 올라간대요.
뭐야, 그럼 지난 한 4년간 뭐 했어, 나무가? 그동안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뿌리가 흙 속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이렇게 자리 잡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4년이 있었기 때문에 5년 차에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심지어 나무도 그래. 아닌데? 난 죽어도 안 오던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죽어도 하지 않았어. 죽을 만큼 노력하지 않았어. 또 막 젊은 꼰대 이런 소리 듣겠지만 내가 정말 한 10년, 20년을 갈고 닦았는데 네가 말한 그런 퀀텀 점퍼대 같은 거 안 나왔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뭐 글쎄요. 뭐 나한테 따져도 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뭐 그래도 어지간해서는 그냥 뭐 밥 정도는 사주니까요. 찾아와서 따지면은 밥 정도는 사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 퀀텀 리프를 향한 이 점프대가 그 점프대를 향한 여정이 굉장히 힘들고 외롭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느끼게 될 때 사실은 주변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과정들이 모두가 다 있었고 현재 진행형이고 다 똑같이 외로움 속에서 또 한 번의 퀀텀 리프를 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거. 그래서 새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또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이 너무 외롭지 않았으면 합니다.